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면은 교합이가 생각해 보세요. 하악 위치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 서론이고 그냥 그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개념에서 했던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턱이 틀어지고 뭐 그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다시 수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그 네 개의 필라예요. 예. 그 우리 집이 다 사각형이잖아요. 물론 삼각형 집도 있겠죠. 근데 그 우리 중국 가서 보면은 3륜차 많이 있잖아요. 지나가면 넘어져 있죠. 한시.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움직임이 좀 빠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안정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차량 관련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그 찌프 쪽에 차량인데 저는 이제 짐카 있는 게 좀 필요해서 지금 하나 사고 싶어서 좀 보고 있는데 이 오토바이 다시 타기로 해가지고 사는 오토바이 그래서 싣고 다닐 게 없어서 아니 그 내 친구가 그 덤프 트럭을 했는데 한다고 세종시로 가버려가지고 그동안 자전거하고 오토바이 못 타고 이제 달리기 위주로 이제 훈련을 했었는데 토요일에 전화 왔더라고. 전화 와가지고 이제 왔어요.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왔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오늘 탈까요? 물어보더라고. 예, 그래서 금요일 갑자기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번 주는 안 돼요. 다음 주부터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쨌든 왔는데 그 차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행 안정성. 그러니까 4바퀴잖아요. 3바퀴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죠. 코너링 하면은. 과속에서 코너링 다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집도 그렇고 모든 구조물이 사각형이 가장 안정성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도 보세요. 아래는 사각형이에요. 그 옆면에 이 삼각형 4개가 꼭지점을 이루어가지고 그게 가장 견고한 건축물이 되잖아요. 예, 그게 제일 오래 가요.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가는 건축물이 피라미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골프 칠 때도 동타가 되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토너먼트 경기는 한국에서 많이 안 하지만 여기서 많이 하잖아요. 뭐라고 부르죠? 원언더, 원오버 이렇게 사다가 이제 제로 동타가 되면은 올 스퀘어를 하잖아요. 스퀘어가 사각이잖아요. 이게 딱 안정이 됐다는 게 서로. 그러니까 스퀘어라는 게 올 스퀘어라는 게 결국에는 그 기하학적 용어입니다. 안정이 됐다. 그러면 턱이 생각해 보세요. 막 어떤 방향으로 죄송합니다. 어떤 방향이고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떤 상태가 턱 위치가 안정이 될까요? 뭐 홈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운동이 시작된 지점하고 끝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홈이라고 표현한 어떤 그런 논문도 꽤 많아요. 결국에는 최대 교두 감압이가 딱 걸리는 위치가 결국엔 안정입니다. 그때 과두 위치가 어디냐를 이제 따지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최대 교두 감압이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 생각해 보세요. 소구치 부위하고 대구치 부위를 연결하면 사각이 되잖아요. 사각은 아니고 약간 롬보이드라나? 이렇게 마른 목걸이 된 게 롬보이드인가? 아니면은 트라페조이드인가? 트라페조이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트라페조이드 표현인 형식인데 어쨌든 올스퀘어가 딱 걸리면은 4개의 기둥이 딱 이 버티컬 서포트, 교합 서포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악이 딱 잡히죠. 우리는 맨디뷸라 홀딩이라고 불러요. 하악이 딱 잡혔어요. 교합이로. 그때의 과두위가 CR이냐 C5냐의 어떤 생각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까꾸로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교합위로에서 이제 그 과두위를 조절하는데 이제 대부분 네솔루지에서는 CR에다가 과두위를 놓고 최대 교도과합이 턱을 위치를 딱 잡는 것을 결국에는 이제 그 최대 교도과합비를 그 CR 위치에 맞추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는 CO에다가 턱에 유도해 놓고 최대 교도과합비를 맞춰주는 거고. 결국 어쨌든 간에 하악을 움직이지 않게 홀딩할 수 있는 것은 최대 교도과합비의 올스케일 구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케이스를 봐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둥이 두 개가 없어졌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잖아요. 기둥이 두 개가 없어진 거예요. 두 개만 남은 거죠. 그거 어떻게 돼요? 짜부러들죠. 그럼 콘다일은 어떻게 돼요? 다 녹죠. 콘다일은 흡수돼서 리모델링이 돼요. 근데 이 뭐 템포랄본의 맨들브 폴사는 리모델링이 안 될까요?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이 콘다일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예전에 그 TMJ 수술하다 보면은 닭뼈 같아요. 닭 무릎뼈죠. 굉장히 연해요. 근데 이제 이 템포랄본의 맨들브 폴사는 제가 보기에는 하드본이에요. 코티칼 본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거의 대부분이 콘다일이 잘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10대에 그 관절이 아프다고 찾아오는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그 보시면은 교합에 문제가 생겨서 관절이 다 잘려가지고 상태가 너무 굉장히 안 좋은 환자들 꽤 많이 와요. 다시 이 콘다일러 그로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상태에 맞춰서 어떻든 교정을 해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분은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제 그 성격이 엄청 대단하신 여자분이셨어요. 부동산 촉거래 그쪽을 많이 하셨고 가지고 이제 동네 치과에서 안 되니까 좀 먼 상황인데 우리 치과하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소문 들었거나 아마 그 소개로 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교합 분기가 되면서 이제 그 교합 공간이 콜랩스 돼 버린 거죠. 거기에 또 어떻게 돼요? 턱이 돌아갔죠. 여기는 더 먼저 빠졌겠고 여기는 최근까지 버티고 있었던지. 그러니까 따져보세요. 이걸 이제 뭐 이렇게 그로스 디벨롭먼트를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막 그 좋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건 메카니컬 시어리로 설명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로스 디벨롭먼트나 그다음에 바이올로직 얘기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우리 치과는 굉장히 경험적이고 그다음에 그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왜 턱이 틀어졌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비대칭적인 이 유전자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교합 때문에 턱이 틀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면 과두는 왜 비대칭이야 이거죠. 교합 때문에 비대칭적인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성장기 휴종을 뭘 해야죠? 맹출 치아 관리만 해줘도 끝나요.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할 게 없어, 사실 말하면은. 예,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기를 높일까요? 이쪽을? 그러면 이 버티컬 디멘이 높아지겠죠? 예, 그러면은 반대쪽이 다 뜰 거 아니에요. 그 턱도 이쪽으로 돌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환자가 따라오면 하겠어요. 이제 지금도 따라오신 분도 있고 못 따라오신 분도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심각한 환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끝까지 따라오는데 전치부 오픈 바이트가 안 줄어들어요. 이쪽 엄청 높였거든요. 예, 버티컬 디멘 높이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간섭이 생기니까 턱이 반대 간섭 생긴 쪽으로 돌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는 이야기는 했어요. 그 환자분의 어떤 그
그로스 앤 디벨롭먼트 이미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답테이션에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교합이 깨끗이 맞춰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처음 이제 진료 시작할 때부터 했던 얘기니까 이제 억셉트가 돼서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까지 교합 붕괴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올스퀘어가 이게 틀어졌거나 우리 말하면 이제 집에 기둥이 틀어진 거예요. 그럼 계속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장기 때 뭘 하고 싶어요? 기둥 빤데 세워야죠.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수활령이 이제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존 묘인가요? 그 영국 그 치과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또 마이클 묘라고 아들이 또 해요. 그 유튜브 방송도 하고 하던데 그 친구도.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클 묘를 만나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틀렸대. 지금 좋은 케이스들 발표한 거 보면은 20%가 안 된대요. 그게 그 환자 풀에서 좋은 경우가 한 20%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걸 하진 않죠. 예, 그래서 자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혀 운동 막 하게 하고 막 이렇게 그 머슬 윈 스토리가 이제 그 존묘 쪽에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일본 갔다가 다시 또 아들이 또 그 어느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가 복잡해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혀 운동을 막 하면은 이 어시메트리가 교정이 될까요? 아니 뭐 그게 옳다고 내가 받아들였어. 네. 그러면 이제 이 환자가 오면은 환자한테 당신 혀 운동을 한쪽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어시메트리가 해결될 겁니다. 이야기를 해도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성장 발육기는 특히 유치 교환 시기에는 최대 교도 감압이 없잖아요. 결정론적인.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딱 그 시기에. 그러니까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한 20%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제 시켜도 안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20% 되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근데 그걸 이제 전체로 확대 해석을 해서 뭐 이게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믿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환자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돼. 당신 혀 운동을 계속 하면은 내가 영국의 유명한 사람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혀 운동을 막 하면은 이게 턱이 돌아가더라 다시 원 상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건 누구든지 거짓말인지 알잖아요. 근데 또 믿고 다녀 그걸.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간단한 건 뭐죠? 수술이에요 수술. 스켈레탈 프로블럼을 그러니까 스켈레탈 프로블럼 그러니까 스켈레탈 문제를 펑셔널로 고치겠다고 달라든 것 자체가 이미 그건 이 상황 논리가 안 맞아요. 근데 그거 막 주장해가지고 결국 면허증 뺏기고 그러잖아요. 치과 가서 면허 정지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누가 봐도 안 맞는 얘기를 뭐 어떻게 이제 뭐 꿈에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현실에서 그게 안 돼 버리니까 결국에는 다 사기꾼 돼 버리는 거죠. 그 모여 있으면 뭐라고 부르죠? 사이비. 예, 사이비하고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종교 분파가 있잖아요. 사이비하고 분파하고 차이점이 뭐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불법을 행한 것을 사이비라고 하고 한쪽은 경제적 이득도 있지만은 결국 정상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분파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면은 경제적 이득만을 목표로 뭐를 하게 돼 버리니까 사이비가 돼 버린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있고 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사이비로 몰아넣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생각의 자유라든지 뭐 이런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거고
전혀 안 되는 것을 계속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그런 말을 하다가 결국, 사입인갑다 하고 끝냈어요. 왜냐하면 수술하면 단순한 것을 왜 안 해요? 양악 수술하면 되잖아요. 그걸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로 다 고칠 수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라 하죠. 그러면은 환자한테 고소당할 건데. 줄고소로 이제 끝나잖아요. 그리고 비용은 또 수술비와 같이 받아.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쨌든 잘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이제 교합이가 올스케어가 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교합 지지가 균형 있게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메트릭하게 형성되는 것을 계속 성장기 교정 과정 중에 해줘야 돼요. 그걸 못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최근 오스테오패시인가요? 그 알프나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올스케어 만들고 있고 교합이 계속 정돈하고 있는 정도인데 뭐 이렇게 장치에서 뭐 파동이 일어나서 이스편이 잘 되고 막 사이비 이야기 같은 소리를 그 치과사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칼로프락티스들 하는 그 오스테오패시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 것을 치과사가 믿고 있다는 게 코믹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신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뭐 그런 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논리가 안 맞고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또 해보니까 가까우신 분한테 오스테오패시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대요. 그 말표현이 뭐냐면 치과 의사보다 더 많이 한다는 표현인 것 같았어요. 눈치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치과 의사가 훨씬 더 많지, 공부량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어야 한다, 오스테오패시를. 그래서, 정말 진짜 답답한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올스퀘어의 교합비를 계속 컨트롤 해가고, 그러니까 메인텐스를 하고, 개발시키고, 그러니까 디벨롭먼트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연구치열의 최대 교도 감압비가 시메트릭하고 공간 3차원적 공간적으로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장기 교정이거든요. 전 그거 해요. 환자들 오면은. 그리고 장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버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뭔가 과대평가하지 않고 이건 여기에 필요한 거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써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환자한테는. 그 정도가 난 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보초를 하더라도 풀마우스 리프트를 하더라도 뭐 결국에는 이제 이걸 잘 이용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 완전한 서론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올스케어하고 트라이포디즘을 또 봐봅시다. 그러니까 교합분기 과정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기 교정이라면은 부정기압이 어떻게 발전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부정기압이 발전하는 과정이라든지 교합이 붕괴되는 과정이 비슷하던 거예요, 제 입장은.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교합이 혀운동을 안 해서 붕괴됐을까요? 뭐 이제 좀 이렇게 미안한데 후지오스까지 하면은 체강 운동을 안 하면 교합이 붕괴져요? 소활량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망가지는 것 같아요. 반대죠. 왜냐하면 치아가 붕괴되기 때문에 소활량이나 이런 이 스피치라든지 저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몸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상하게 프라임 팩터를 치과에 두질 않고 자꾸 이 몸 쪽으로 돌리시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게 더 이렇게 유식하게 보이나? 나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나는 좀 억울한 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없어진 게 뭐죠? 모든 게 재생이 되잖아. 치아.
그 익스플레이션이라는 편도 쓰고 그 디터리제이션인가 뭐 예, 그런 표현도 쓰고 그랬더니 뭐 어떤 분이 그러대 여기 머리카락도 없어진다고 그러잖아. 우리 몸에서 죽을 때까지 없어진 게 도대체 뭐예요? 다른 건 기능제하죠. 우리는 상실이라니까요. 이게 치아 상실이잖아요. 유일해. 손톱도 빠지면 다 나오고 물론 잘리면 안 나오지만 그것은 이제 트라우마잖아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빠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몸이 틀어지는 원인이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몸의 밸런스가 깨지거나 어떻게 보면은 뭔가의 그 전신기압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서 시작되냐는 거죠. 그 오리진 때문에 좀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칼로프락터들은 그게 이제 그 성장 발육기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다 넘어지지. 그럼 다 문제가 되는데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성장이나 그 어떤 그 병의 어떤 기전이 그 오리지널리티를 가리잖아요. 걔들은 골반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와 가지고 TMJ가 바뀌었고 스컬이 제밍되고 그 다음에 턱의 위치가 바뀌고 부정기압이 생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것은 전신기압은 카이로프락터의 근본을 갖고 있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뭐 브라더 로빈 신드롬인가? 그래가지고 그 브라더라는 놈이 하나하고 로빈이라는 한 놈이 둘이 해가지고 카이로프락터인데 걔들이 이게 그 세크렘이 틀어지면은 TMJ가 틀어진다고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신드롬이라 해가지고 그런 말을 또 붙여. 얼토당토 않죠. 따져보면은.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그 정렬이 틀어질 수 있는 확률은 치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태어났죠.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다 유전적인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유전에서 벗어나서 환경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게 뭐 있어요? 덴티션입니다. 덴티션. 어렸을 때 6번 하나 빼보세요. 이게 그 육쇄구치가 빨리 빠지는 환자들 있죠. 다 어시메트리야. 한쪽이 빠지면. 그러면 유전적으로 어시메트리가 생겨요. 뼈가? 하악골이? 상악골이? 근데 100% 그 초기 용구치에서 육쇄구치가 빠지잖아요. 한쪽이 어시메트리가 빠지죠. 그러면은 무조건 100% 어시메트리야.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 그러면은 천추가 어떻게 넘어서 틀어져 가지고 이 턱이 어시메트리가 됐다는 소리예요. 도대체 그 얘기를 해석을 하자면은 더 웃긴 것도 있어요. 양쪽으로 육쇄구치가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시메트리야 또.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확정적인 어떤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어떤 신드롬을 만들어 가지고 천추가 틀어지면은 세크렘이죠. 천추가 틀어지면은 TMJ가 틀어지고 그게 어시메트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교합의 오리진이 있으면은 치과 의사가 주고 생각해보세요. 카이로프락터들은 원래 하던 일 있죠. 그냥 계속 그 추나요법 하고 그 머슬 릴렉션 시키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근데 자기들이 이게 도움이 되니까 치과에서 교육비도 나오고 이제 부릴 수 있거든.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오리지널이고 치과의사들은 그냥 너희들 필요한 부수적인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공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는 더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기초과학도 배워야 하잖아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메디컬 애들은 졸업하면 공부 안 해. 그냥 수련 받고 그걸 끝이야. 죽을 때까지 써먹어 그걸. 치과의사는 뭐예요 도대체. 졸업하고 수련 받고 나서도 맨날 공부를 해야 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진짜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래 어쨌든 간에 뭐 계속 치아가 빠지고 다시 새로 나고 그다음에 이제 나서 이제 초기 연구질이 구성되면 몸도 틀어지겠죠. 막 밸런스가 깨질 거 아니에요. 또 밸런스 좋은 밸런스 찾아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가 축지로 빠질 수도 있고 트라우마로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여가 돼서 이제 페리오도타이티스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턱이 틀어지면서 몸도 같이 틀어지고 그러면은 치료의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 다시 반대로 세우면 되니까. 천추가 틀어져서 턱이 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아, 치과 치료 필요 없어요. 계속 천추만 펴고 있으면 되지. 더맨더머 같죠? 코미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앞뒤를 한 번만 맞춰보면은 아무 얘기가 안 되는 건데도 그 많은 치과사들이 그런 걸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결국 이런 이 파괴의 과정이 결국 모든 치아가 상실될 때까지 파괴가 진행이 되고 멈췄다 진행됐다 멈췄다 진행됐다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 수명이 짧으면 이제 과정 중에 죽겠죠. 그래서 아니 저는 그 이걸 이제 컨트롤을 잘하니까 환자들이 건강해지잖아요. 전신교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과 치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환자들이 계속 와요. 그리고 맨날 한 소리가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사시라고. 날 위해서 한 소리가 아니고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를 책임을 지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서로 좋아서 웃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 올스케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합 공간을 유지하는 게 올스케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트라이포드즘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3류차는 넘어지잖아. 그럼 트라이포드는 이제 안정입니까? 트라이포드는 어디다 쓰죠? 우리 삼각대. 바닥이 불균형할 때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삼각대를 써요. 안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에 대한 얘기죠. 제가 이제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제 디자인을 좋아하니까 발 3개짜리 의자가 있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그걸 샀어. 좀 많이. 이게 집에 놔뒀는데 좀만 밀면은 툭 넘어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부터는 절대 내가 3발짜리는 안 산다. 이게 결정된 거예요. 근데 4발은 뭐가 문제죠? 3개는 맞는데 한 발이 터요.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어렸을 때 이사하면은 장롱 끌고 다녔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면은 이사하면 뭐예요? 까딱까딱 놓으니까 트라이포드즘으로. 그러니까 이제 뜬 쪽에다가 그 신문지 이 골판지나 신문지 막 접어가지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스케어를 맞추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치과가 어렵냐? 선생님 보초를 하잖아요. 보철 치료하거나 교정하거나 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트라이포드 맞아져요. 근데 마지막 한쪽에 다리를 맞추는 게 어려워요. 한쪽이 지지를 맞추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올스케어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알아요. 이거 맞다고. 왜냐하면 턱이 안 움직이거든. 환자 입장에서는 높은지 낮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턱이 딱 안정이 돼서 홀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프리프리셉션이 안 거죠. 그러니까 프리프리셉션을 통해서 안 거죠. 그렇지? 아니 뭐 얼마나 높은지 어떻게 낮은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도 물어보세요. 턱이 딱 잡히면 어때요? 처음에는 안 맞아. 근데 몇 번 물잖아? 그러면 계속 턱이 이제 미끌린다? 왜 그 교두 사면들 있잖아. 통해서 미끌려요. 몇 번 물잖아요? 그러면 센트리를 알 수 있어요. 한 번에 못 물어요, 다. 근데 그 센트리라고 아는 거, 최대 교두 감압을 아는 게 뭐냐면 턱이 미끌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딱 교합이 되면은 그건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다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올스퀘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올스퀘어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틀어진 채로 물리면은 생각하세요. 중력에 의해서 이게 세워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머리를 기울이게 되고 교합이 틀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쪽 기울이니까 무게중심도 받겠죠. 어깨 이렇게 올릴까요? 올려가지고 또 받치고. 그러니까 숄더거들이 틀어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펠빅거들이, 그러니까 골반이 또 반대로 이제 힘을 받쳐가지고 이게 이제 적응성 자세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또 다시 칼로프라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천추가 틀어져서 골반이 틀어졌대. 그러면 유전적으로 틀어졌어야 하잖아요. 발 길이가 다르대. 천추를 펴니까 발 길이가 똑같이 금방 좋아진대. 그러면은 그걸로 해서 증명이 되냐 이거죠. 그게 아니고 결국 턱이 틀어지니까 중력에 의해서 적응성 자세가 생기는 건데 그냥 무작정 틀어졌다는 거야. 그 좌표기도 없어. 그냥 틀어졌다는 거죠. 좌표기를 가지고 중력이라든지 과학적 설명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응성 자세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올스퀘어를 어떻게 구성하냐가 중요하고 트라이포디즘은 좀 믿을 수가 없어요. 계속 까딱거리죠, 턱이. 그래서 이 교합의 붕괴 현상을 우리는 트라이포디즘을 봐요. 그래서 이제 교합 지지나 과두 지지를 이제 우리가 연구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려봤어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턱하고 TMJ도 어떻게 보면은 롬보이달 쉐입이라죠. 예, 롬보이달 쉐입으로 올스퀘어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 무게중심이 있겠죠. 이 안에 뭐 이 무게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든 이 턱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올스퀘어로 부르고 있고 만약에 이런 케이스를 봐보자는 거죠. 어쨌든 계속 이가 빠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임플란트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제 트라이포디즘이 생기니까 자꾸 트라이포디즘이 생기니까 자꾸 턱이 까딱까딱 움직인단 말이죠. 이런 불안정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뭐 콘다일이 다 녹겠죠. 예. 그러면 짜부러들겠죠. 그러면 어시메트리가 또 생기겠죠. 양쪽의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지지가 안 맞잖아요. 요건 좀 낫죠. 뒤에서 막고 있으니까. 뒤쪽이 더 중요하잖아요. 왜? TMJ가 가깝죠. 그러니까 버티컬 서포트를 하는 게 결국 굳히잖아요. TMJ의 그러니까 하악 가두의 버티컬 서포트를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굳히고 가니까. 그래서 7번 임플란트를 안 하잖아요. 그럼 TMJ가 안 좋아집니다. 단순하죠. 버티컬 서포트를 걔가 하잖아요. 그 최후방 대구치가 제일 감당하는 부담률이 높죠. 감당해야 할 부담률이 높은 거죠. 그렇잖아요. 아, 이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관절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이게. 근데 요 뒤에가 없어요. 후방 대구치가 없으면 어떠세요? TMJ 쪽에 그 외상성 교합이 급격히 증가하죠. 리모델링이 되지 않으면은 환자가 아파서 와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또 하다 보면 이제 더 많이 빠지고 이런 환자들이 이제 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경우는 하나 남았네, 지지가. 여기 2개 남았고, 여기도 여긴 2개 남았네, 전후방. 여기도 2개 남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이 와요. 아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또 이제 구치가 다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 전치료 쉽죠. 전치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오잖아요. 파셜 전치 환자들. 전치만 남고. 어쨌든 대합치가 있어도 이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쪽은. 구치는. 그러니까 빨리 임플란트 심거나 파셜 전치를 해서 이 구치 서포트를 만들어줘야지 TMJ가 안 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눈에 보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 머리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지만이 그 상황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계속 찾아오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다양하죠. 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덴처로 서포트를 하죠. 그러니까 덴처가 굉장히 대단한 치료입니다. 예, 덴처가 굉장히 대단한 치료예요. 제 느낌에는 최후의 치료고, 그러니까 최후 만찬 같네 또 최후의 치료고, TMJ와 어떤 교합 공간을 완전히 재건시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저는 볼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를 보면은 여기는 맨드라 서포트가 없죠. 대체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올스퀘어 맞췄고 수평, 수직 다 맞추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냐 없냐는 치료를 잘할 수 있냐 없냐 차이예요. 덴처를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인프레션 문제로 이제 생각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제 복잡하니까 또 어려우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로는 절대 심미 기능적인 치료를 못 합니다. 이런 3차원적으로 교합 공간을 어떻게든 덴처로 채우고 이게 TMJ 서포트도 하고 결국에는 하악골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빨리 인지를 해야 돼요. 저는 반대죠. 이제 여기서 이 유치하려면 계속 이가 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럼 뭘 해야 돼요? 똑같죠. 서포터가 되게끔 올스케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턱이 정상적으로 자라요. 시메트릭하게. 근데 이걸 못 맞추면은 상자인 교정이라 가지고 뭘 해요? 뭐 하시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알프도 치아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미 틀어졌을 건데. 치아가 나면서. 그러니까 간단한 리무벌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제 논리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객관성도 있고. 예. 그러니까는 상장 교정 때 올스퀘어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어떤 맨디블라 서포트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장치는 뭘 쓰라도 써요 그냥. 뭐 프랑클도 괜찮고 튠블락도 괜찮고 뭐 그다음에 뭐죠? 뭐 또 있던데 그 교무소 가보니까 그 존묘 쪽에서 하는 거 바이블락 그것도 괜찮고 뭐 알프도 괜찮고 알프는 이제 치아가 있어야 되니까는 조금 치료 한계가 있죠. 그 시기가 있어요. 알프도 쓰는 시기가. 그 치아가 있어야 하잖아요. 어떻든 간에. 치아 리텐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아에 걸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투스본이냐 이 본본이냐 이런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치아에 치아에 지지를 얻느냐 뼈에 지지를 얻느냐예요. 그러니까는 뼈에 박잖아요. 마르펜가요? 그러면 뼈를 벌리는 거잖아요. 치아를 벌리는 게 아니고 상하의 미드라인 수출을 벌리는 거죠. 뼈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보면. 그 다음에 치아에 걸렸으면은 치아를 벌리는 거죠. 부수적으로 이제 미들막시라 수차가 벌어지긴 하겠지만은 그건 부수적인 효과고 기본적인 효과는 따져보시면은 치아를 벌리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교합평면들 이 얼라이먼트를 맞춰주고 미드라인 맞춰주고 이런 얼라이먼트를 어떻게 내가 상장 교정에서 맞추냐 이거죠. 그러니까 에어웨이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에어웨이. 그럼 에어웨이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코하고 그 트라키아 쪽으로 나눠요. 그러면 코 공간이 좁아서 숨 못 쉬는 것은 이스펜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트라키아 쪽에 그러니까 오로파링스죠. 오로파링스라죠. 여기 나소파링스고 나소파링스는 코의 어떤 공간에 대한 호흡 공간에 대한 문제고 오로파링스는 어떻게 되죠? 혀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제 혀 공간을 이제 전방으로 확보를 해줘야지 후방에 오로파링스 쪽에 에어웨이가 그러니까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턱을 앞으로 당겨야죠. 혀 운동은 뭐 이렇게 제 입장은 이제 좀 약간 그 불확정성 원리잖아요. 따져 보면은 혀 운동하면 다 커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그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하니까는 그 불확실성이 있으니까는 그걸 믿고 진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턱을 앞으로 빼보세요. 여기가 다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구강을 확장한다며 치아를 확장하든지 어떻든 상악이 확장되면 코 공간은 무조건 열려요. 하악은 어떻게? 하악 디스펜전 얘기 없어요. 지금 그 치과 교정 쪽에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상악이 크다며 크레스토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상악을 확장하네 또? 큰 데가 확장해요? 말이 맞아요? 상악이 크다며 상악을 또 확장을 해요? 그러면은 하악이 작고 상악이 큰데 확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예 안 맞네? 아니, 그게 정상적인 얘기잖아요. 하악도 확장이 돼요. 그게 이제 그 치족을 한 개 내서만 돼요. 그래도 확장이 돼요. 왜냐하면 치족을 자체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잖아요. 그 확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배살보는 안 돼요. 아까 말했던 콘달라 봉구르스예요. 치족으로는 뭐죠? 멤브레너스 봉구르스예요. 더 달라.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뼈가 없어지고 뼈가 생기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악을 확장하죠. 근데 확장량이 상악은 많이 벌어지는데 하악은 적게 벌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스토리가. 아니, 그러니까 전방으로 빼면은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됐던 게 전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확장이 됐잖아요. 물리적인 확장은 이거고, 그렇죠? 이 위치에 대한 상대적인 확장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상악 확장한 것을 하악 확장과 하악의 위치의 변화로 코디네이션을 맞춰야지 교정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 한 사람 물어보면은 확장을 해야 한대. 그거 끝이야. 그 다음 얘기 없어요. 그리고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혀 운동을 해야 한대. 그거가 끝이야. 그 다음에 없어, 이 사람들. 물리적이고 어떤 과학적인, 수학적인 계산이 없다니까요. 근데 나는 이제 오랫동안 해보니까 결국에는 확장과 함께 하악도 확장이 되고 하악을 이렇게 밀면은 상대적으로 확장이 되니까 그 상악 확장량을 하악의 안테리어 리포지션하고 그 다음에 그 치적으로의 확장으로 코디네이션, 상악과 하악의 아치 코디네이션을 맞춘 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 다음에 혀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더 플러스가 되겠죠. 어떻든 간에. 왜냐하면 무브먼트를 했는데 결국에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오로파리스의 결국에는 그 에어웨이가 더 확장하는 거고 상악은 물리적인 확장에 의해서 나살 쪽에 캐비티, 그러니까 코 공간이 확장되는 거고 그게 나소파린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스왈링 할 때 그 뒤쪽이 닿아야 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스티뮬레이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혀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스티뮬레이션을 주겠다는 거고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은 멤브레너스 봉그러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이제 혼재해 있는데 내가 치료하는 의도는 뭐였고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생기면은 훨씬 더 편해진다는 거죠. 환자를 보기가 편해지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덴처도 어떻게 해요? 덴처는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안산에 유명한 교회 하나 있잖아요. 꿈의 교회인가? 그 스포츠 교회가 있어요. 설교를 스포츠로 해. 그러니까 교회에 수영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한때 굉장히 요새
최신 트렌드의 교회라서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인데 뭐 젊었을 때는 큰 사업체를 운영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몸도 좋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근육이 엄청나세요. 이분이 풀댄처인데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나살캐비 쪽에는 에어웨이가 좋아요. 이 환자도. 예. 그런데 이제 이 그 올드덴처 때문에 그 에어웨이가 막히나 봐 계속. 삼키기가 힘들대요. 뭘. 예. 그러면은 그걸 찾아왔는데 혀 운동 하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제가 이렇게 턱을 좀 빼서 이렇게 이 덴처도 좀 공간이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뭐 한번 해보시라 했더만은 해보고 자기 좋으니까 또 딸을 데려왔더라고요. 교정하러 익스펜전 하려고. 그러니까 안 거예요 그 사람도 그 또 똑똑한 사람이 그 사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환자들 오면은 에어웨이 막히면은 성장 안 된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성장 교정도 뭘 해드리겠어요? 환자한테 뭘 해야 하잖아요. 아니 에어웨이가 다 막혀서 왔는데 혀 운동하세요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치과 올 필요 없네요. 그러면은 계속 가서 향동약품만 가르치면 뭐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고 또 이 결과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답답해서 그냥 쓸데없이 말을 많이 했네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트라이포즘은 좀 문제가 있고 올스퀘어를 어떻게든 맞춰야 한다는 게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두이나 교합비를 조절해야 한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일단 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은 막 턱을 움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 골프 잘 치신 분들이 왜 잘 치죠? 이 밸런스를 잘 잡으면서 잘 쳐요. 예, 그 대부분이 팔로 치잖아요.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팔에 가 있죠. 근데 코어에서 잡고 치면은 잘 쳐요. 밸런스도 잘 잡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무게중심을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악을 우리가 움직이고 싶잖아요. 무게중심을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고 이제 저는 이 무게중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옛날 인턴 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인턴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지금 인턴 때 그 이종호 선생님이라고 서울대 그 공학과 하신 분이 제 인턴 때 이제 교수님을 오셨는데 주치 때인가 주치 때로 기억이 납니다. 그 내수 조절을 하면은 서지컬 스프린트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스턴트죠. 네, 스턴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스턴트를 하나 스프린트를 하나 모르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모델 서지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배열하고 막 이런 걸 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막 저녁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쑥 지나가시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영지야 나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그 이 셋업 할 때 그 제일 소고치인가 제2 소고치가 수직이라더라. 그러니까 수평 수직을 잡아야 하잖아요. 수평은 교합평면이고 그 치아의 그 이 위치와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방향에 수직인 것이 어느 게겠어요? 수직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모델 서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건축가가 되든지 재단사가 되든 간에 어떻든 간에 수평 수직을 기준으로 뭔가의 얼라이먼트를 맞추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소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더만 이제 본인은 이제 교합이나 이런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그 서지컬 스턴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아마 다른 대학의 교수님한테 물어봤나 봐. 아니면 보측과 선생님한테 물어봤든지 뭐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지나간 소리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일 소고치를 그러니까 제2 소고치도 좋아요. 어떤 소고치를 기준으로 자 보세요. 전방은 어떻게 돼 있죠? 전방 치아들은 다 레비 버전 됐잖아요. 그렇죠? 후방 치아는 상악은
원심경사하고 화학은 근심경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원심경사, 근심경사, 전방, 레비ュ 버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향이 이제 세팅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또 트랜스버스로 봅시다. 방금은 이제 사이탈 플랜에서 본 거고 트랜스버스 보면 어떻게 되죠? 윌슨 커브가 있잖아요. 근데 어디가 제로냐 이거죠. 수평 제로가. 그러니까 제일 소구치나 제일 소구치가 수평이고 생각해보세요. 후방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윌슨 커브가 커지죠. 전방으로 가면은 리버스가 되죠. 윌슨 커브가. 화학 전치는 링괄 서페스가 싱글론까지가 교합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그 3차원 교합 공간이 딱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배열을 그렇게 해요. 임플란트는 어떻게 심고 싶어요? 위치와 방향이잖아요. 임플란트를 그냥 반드시 심어요, 그 앞평면에. 그걸 그렇게 다 가르치잖아요. 아니, 하악 구치로 갈수록 링갈로 더 틸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악은 구치로 갈수록 버칼 틸팅을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악 구치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메저 디스탈은 그냥 반드시 심어요. 많이. 그 7번은 더 메디알 틸팅을 심거든요. 하악 구치도 마찬가지 메디알 틸팅이잖아요. 조금씩 더 줘서 심어요. 왜냐면 컨택 오프닝 때문에 그래요. 푸드 패킹이 발생하지 않게끔 컨택을 타이트하게 맞추고 싶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전방은 어떻게 돼요? 사이탈 플랜상에서 전방으로 갈수록 레비어 버전을 더 시키잖아요. 그냥. 그렇게 씹으면 된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씹을게요? 반드시 심게? 그냥. 그렇게 단순해요? 2차원적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3차원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게중심 기준으로 지뢰가 형성이 돼요. 지뢰가. 예, 그래서 2급 지뢰, 3급 지뢰, 1급 지뢰 한 얘기가 그 무게중심에 대한 기준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가 빠지고 하다 보면은 무게중심이 이제 바뀌는 거죠. 올스퀘어가 파괴되면은 교합력 힘이 이게 그 이가 없는 쪽은 안 생기고 있는 쪽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무게중심이 계속 바뀌죠. 교합력의 무게중심이. 그래서 자꾸 턱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스타트가 뭐냐면 보니트라인과 발크리 앵글이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무게중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대가치 트레이서도 이렇게 다 알아요. 그리고 트레이싱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무게중심이 이제 틀어지면은 결국에는 몸이 틀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천추가 틀어진 것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이잖아요. 턱에 무게중심이 틀어지니까 이걸 잡으려고 뭔가 머리를 해서 무게중심 잡겠죠? 그럼 머리가 틀어지니까 이 숄더 거들이 틀어지고, 그 다음에 펠빅 거들이 틀어지니까 이 척추가 휘고, 발다리가 길이가 다르고, 손도 이렇게 보면 길이가 달라요. 손 길이도 다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결국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 보닐 트라이앵글과 그 오크잘 트라이앵글 사이가 발크빌 앵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각도가. 그래서 이게 한 15도 정도, 17.5도로 세팅한 데가 많아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더 경사가 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경사가 더 완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국 이 그래프트 센터가 그라벨라로 향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썰이에요, 썰. 특히 이제 전시기업 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합력의 중심, 무게중심이 그라벨라로 관통해야지 이게 그 정상적인 오클루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그 아프리카 그 블랙 흑인들 보면은 다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라벨라가 아니라 한참 앞에 있고 클래스3 환자들은 이렇게 뒤집어졌잖아요. 한참 뒤에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않냐 물어보면 더 건강하죠. 한국은 이 아시아계처럼 클래스3 환자들이 제일 건강해요. 막 힘이 넘쳐나잖아요. 근육도 엄청 크고. 예,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 센터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전방으로 보면은 레비오 버전이 증가하고 후방으로 가면은 메지알 경사가 증가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중심위를 설정을 해서 결국에는 벡터 포스 합을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역학관계를 구현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 기준이 된다는 게 논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풀마우스 레비테이션 할 때도 고대가 스트레칭 한 것도 전부 다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레버션이 다 이 그 그래비티 센터를 기준으로 레버를 분류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후반기 한 10분 쉬었다가 그 레버 액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